알프스 소녀 하이디. 어느 여름날 하이디는 이모와 함께 부지런히 알프스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한 이모는 하이디의 손을 세차게 잡아 끌었지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모를 보고 쌀쌀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이디를 맡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보살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말을 마친 이모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굳은 얼굴의 할아버지에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래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전 어디서 자요? 하이디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네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자렴. 하이디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할아버지, 전 이 다락방이 좋아요. 여기서 잘래요. 할아버지는 푹신한 마른 풀로 침대를 만들고 하이디에게 고소한 빵과 염소젓도 주었지요. 하이디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아침이면 이웃에 사는 페터가 찾아와 할아버지의 염소들을 몰고 산 위에 풀밭으로 올라갔어요. 하이디도 페터와 함께 알프스 산을 올랐지요. 매일같이 풀밭을 누비다 보니 하이디의 얼굴도 페터처럼 까맣게 그을었어요. 혼자서 심심하게 지내던 페터는 하이디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어요. 날이 추워져 염소들이 우리에서 지내게 되자 하이디도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페터가 하이디를 찾아왔어요. 하이디, 우리 할머니가 한번 놀러 오라셔. 할아버지는 두툼한 담요로 하이디를 감싸고 썰매에 태워서 페터네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페터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페터네 식구는 모두 하이디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어느 부잣집 아가씨가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하대요. 이런 산골에서 사는 것은 하이디 교육에 좋지 않아요. 다시 하이디를 데려가겠어요. 할아버지는 이모의 말에 화가 났어요. 하이디도 알프스를 떠나기 싫었지요. 하지만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디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모가 하이디를 데리고 간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제만 씨 집이었어요. 제제만 씨에게는 몸이 약해서 잘 걷지 못하는 클라라라는 딸이 있어요. 친구가 필요한 아가씨가 바로 클랄라였지요. 클랄라는 하이디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하이디는 클랄라네 집에서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제만 씨 집 주변에는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와 마차가 내는 소음만 가득했어요. 하이디는 언제나 알프스 산을 그리워했어요. 하이디가 클랄라와 함께 지내게 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어요. 클랄라는 하이디 덕분에 매일 즐겁게 지냈어요. 하이디가 들려주는 알프스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하이디도 클랄라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어요. 하지만
자기 전 눈을 감으면 푸른 알프스 산과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해서 얼굴이 헬쑥해졌지요. 어느 날 밤 12시만 되면 제재만 씨 집에 흰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보니 그 유령이 바로 하이디였어요. 알프스를 그리워하던 하이디가 잠이 든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병에 걸리고 만 거지요. 하이디를 진찰한 의사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이디는 마음의 병에 걸렸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어서 알프스로 돌려보내세요. 클랄라는 매우 슬펐지만 하이디를 알프스로 보내기로 했어요. 알프스로 돌아온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알프스를 뛰어다니자 다시 건강해졌어요. 다음 해 하이디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클랄라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이디, 내가 말한 대로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구나. 클랄라는 하이디 페터와 함께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을 마음껏 누리며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치즈와 빵, 그리고 염소젓도 맛있게 먹었지요. 클랄라는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건강해졌어요. 볼은 통통해지고 사과처럼 발그레해졌지요. 튼튼해진 클랄라를 보며 하이디가 말했어요. 클랄라,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이디와 페토가 양쪽에서 클랄라를 부축하며 클랄라는 조금씩 걷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재만 씨가 알프스를 찾아온 날 클랄라는 조심조심 아빠를 향해 걸었어요. 오, 클랄라, 내가 걷다니 이게 꿈은 아니지? 하이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알프스의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어린 왕자. 나는 6살 때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지요. 내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실망하여 화가가 되기를 포기했지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조종사가 되어 세상 여기저기를 여행하던 나는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막에 떨어져 혼자 남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자 소년이 말했어요. 보아뱀 속의 코끼리는 싫어요. 양을 그려줘요. 내가 양을 그려주자 소년이 말했어요. 그 양은 병들었어요. 다른 양을 그려줘요. 몇 번을 더 그렸지만 소년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귀찮아진 나는 상자를 하나 그려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양이 이 상자 안에 있단다. 이 양이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에요. 어머, 벌써 잠들었나 봐요. 소년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소년은 소행성 B612호에서 온 어린 왕자였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가 살던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에요. 집 한 채만 하지요. 내 별에는 장미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매일 장미꽃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의 장미꽃은 무척 까다로웠어요. 장미꽃의 투종에 지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다른 별을 여행하기로 했지요.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별은 별 중에서 가장 작았어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이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지요. 그 별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떴다 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가로등 켜는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해야 했지요. 어린 왕자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별이 작아서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여섯 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지구에 가보렴. 아름답고 특별한 별이란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오게 되었어요.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어린 왕자의 꽃과 똑같은 장미꽃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난 내 별의 장미꽃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이었구나. 어린 왕자는 슬퍼져서 엉엉 울었어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나 말했어요. 안녕? 안녕? 넌 누구야? 나와 함께 놀자. 난 여우야.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단다. 난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길들이는 게 뭐야?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대답했어요. 길들이는 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면 우리는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어. 그래? 내 장미꽃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었어. 그 이유는 나와 내 장미꽃이 서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여우와 함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여우와 헤어졌고 그리고 나를 만났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말했어요. 얘야,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아저씨, 물을 찾으러 가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인 거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별이건 사막이건 구두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한참을 걸은 우리는 해 뜰 무렵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물을 마셨지요. 다음 날 저녁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이제 전 돌아가야 해요. 아저씨, 하늘의 별 가운데 하나에서 제가 웃고 있을게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자신의 별로 돌아갔어요. 나는 지금도 별을 보며 어린 왕자를 그리워한답니다.